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순호 소장님과 함께 뷰카 시대의 심리적 안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론적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많이 기대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것인지 역시 이순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자, 어떻게 해야 하우죠? 자, 그 하우의 방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심리적 안정감은 뷰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철학을 담고 있는 한 문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장? 네. 한 문장? 예. 그건 바로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아, 괜찮아? 네. 부부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부부관계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지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시거든요. 신혼 초에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나에게 말이야. 예.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셨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셨대요. 당신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이제 20년이 지나신 거예요. 이 남편분이. 네. 당신 그렇게 해. 내가 뭐라고 해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거든. 나는 당신을 지지해. 괜찮아. 이 부부관계에도 이 괜찮아라는 말은 부부관계를 리모델링하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되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를 처음에 꺼내시면 사람들이 다 바꿔버려요. 자, 일단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괜찮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괜찮아 그러면 됐어, 너 그런데 충분히 인정을 해. 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괜찮아. 왜 더 잘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부부는 남편하고 살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데 남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여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든 조금 더 지혜로운 분이 먼저 바뀌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먼저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했어요? 모르죠? 주로 이제 여자가 많이 바뀌는데 50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자가 되게 무서워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나라 군인을 50 넘은 여자로 메꾸면 아마 금방 통일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얼마나 독해요. 자, 이렇게 기가 세고 독한 여자도, 그쵸? 네. 남자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괜찮아 말 한마디로 부드러운 아내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팁 주시는 거죠? 예. 네. 지금 많이 쓰시나요? 남편한테? 네, 저희도 많이 노력했고요. 네. 20년 동안 이제 네. 많이 좋은 변화들을 맞이한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옆에서 이 부부 지켜보는데 이 부부 확실히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 단어가 괜찮아. 자,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자, 이 괜찮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부모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 강의를 마치고 오후에 그때 참석하셨던 한 어머니가 이렇게 소감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살 아이가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이런 연락이 왔어요. 체험학습 장소에 겉옷을 두고 왔다는 겁니다. 보통의 저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잘 챙겼어야지. 그렇지, 이런 덤벙거린다, 지혜비 닮았다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뭐. 네.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체험학습 장소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오렴 그랬대요. 바로 강의를 듣고 나서 삶에 적용하실 수 있었고 놀라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웠던 아이는 편안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엄마가 오늘 강의를 딱 듣고 실천을 했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 약발이 일주일이 안 가요. 단어도 괜찮아. 이거 쉬운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막상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괜찮아 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썼던 단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윽박지르는 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뇌 안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뇌 안에 이 괜찮아라는 단어를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 영어 단어 외우듯이 괜찮아를 하루에 100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각인시켜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괜찮아가 나오도록 가장 앞자리에다가 잔소리 앞자리에다가 괜찮아를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니까. 야, 오늘 정말 좋은 단어네요. 괜찮아.
이 단어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제가 만남을 갖게 되면은요, 수행평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요. 시험 보는 당일날 설사를 한다든지 또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당일날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인데요. 이때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괜찮아 라는 어떤 환경의 문화를 교실 안에서 조성해주면 아이들은 용기를 내서 자신이 풀어가야 되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는 사람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사람도 괜찮아에 대해서 적응이 돼야 돼요. 처음에 엄마가 중학생한테 갑자기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갈까? 그렇죠? 이게 듣는 거에 대한 적응이 안 됐죠. 그래서 엄마가 꾸준히 훈련을 하듯이 아이에게도 괜찮아 라는 단어를 꾸준히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 심리적 안정을 취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 공감합니다. 네. 물론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 눈빛이 괜찮지 않다면요. 그렇죠. 제스처가 괜찮지 않다면요. 그렇죠. 우리는 상대의 괜찮아라는 말보다는 눈빛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상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먼저 괜찮아라는 것을 온 마음을 통해 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첫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스티브 블랭크라는 스탠포드대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과학자가 실험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과학자는 수많은 실험 과정에서 실패해도 다시 또 실험을 합니다. 네. 우리가 괜찮아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어색할 수 있고 이게 나 맞지 않는 옷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과학자처럼 또 다음을 실험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음악가가 연주를 하면 한 곡을 다 연주하는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전문가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떤 악장에서 틀렸는지. 하지만 연주자는 그걸 멈추지 않고 다시 연주를 하고 감동을 전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괜찮아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서 눈빛과 따뜻한 제스처를 포함해서 전한다면 언젠간 그것이 상대에게 긴장이나 불안을 낮추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어떨까요? 괜찮아를 예쁘게 글자로 뽑으세요. 그래서 붙이세요. 아유, 좋습니다. 아이 방에도 붙이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럼 남들이 와도 무슨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화가 날 땐 거기 쳐다보면서 괜찮아.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면은 정말 멋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심리적 불안 또 가족 부부지간의 심리적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로 가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